반갑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는 각 단락에 사용 가능한 템플릿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템플릿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새로운 문제, 그리고 그 밑으로는 서론 템플릿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이용하여서 한번 서론도 같이 쓰고 브레인스토밍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컴퓨터 게임이 허락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어떤 것을 고르셔도 좋지만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는 템플릿은 토픽에 대한 장점에 대해 서술을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문제를 찬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을 더 쉽게 쓰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유의하여서 찬성 반대를 고르셔야만 합니다. 자, 본인의 주장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보시는 토픽 공간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와 있는 컴퓨터 게임 문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 대상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시험 문제 안에 대상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문제처럼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저희가 임의의 대상을 설정하면 되는데 우선 틀린 답변부터 드리면은 나나 우리 같은 표현은 글을 1인칭 시점으로 변하게끔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채점자를 저희가 당신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임의의 대상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나 아이들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문제안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저희는 사람들보다는 학생들이나 아이들 정도로 글을 두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는 거는 임의의 대상을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나요? 그럼 뭐 토픽에서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토픽은 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답을 해야 하는 토픽이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로 두시던 아이들로 두던 이 예시 쓰실 때 약간의 뉘앙스만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임의의 대상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제 제시하는 문장으로 가볼게요. 3번 형태는 본인의 주장과 반대편 주장을 이제 쓰시는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 빈 공간은 자기가 선택한 주장을 쓰시고 그리고 뒤에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편 주장을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형태 화제 제시를 이제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빈 공간은 시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임의의 대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뒷부분에 붙여주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번 형태는 컴퓨터 게임보다 더 큰 화제를 이 빈 공간에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채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 답변으로는 가장 좋은 형태의 여가 시간이 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디베이트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도의 답변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사항은 무조건 1번 형태로 쓰십사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이나마 만약에 이 빈 공간에 들어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2번 형태로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추가해 드릴게요. 이 위에 문제를 읽다 보시면은 그 문제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저희가 문법의 오류나 표현의 어색함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한 선에서만 지금 변화를 주시면 되고 조금이나마 이 표현을 내가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은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어진 문제를 카피 페이스트 하셔서 쓰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20점대 초반 점수만 필요하신 분들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점수 받으실 때 큰 이슈가 되지 않으시니까 더더욱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조금 큰 의미를 유지한 채로 바꿔보시면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허락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바꾸십사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안전하게만,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겹친다고 하면은 굳이 뒷부분에서 또 이 대상을 다시 명시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이 지금 화제제시하는 문장과 그리고 이 서론에서의 본인 주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틀리지 않고 쓰실 수 있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시는 부분은 이 뒤에 보시는 어떤 두 개 장점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할까, 이 부분부터가 아마 좀 부닥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이제 해결을 해 드릴 텐데, 일단 이 컴퓨터 게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실게요. 문제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게끔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뭐 키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군가는 집중력을 키웁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쓰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하고 노는 거다 보니까 뭐 사회성을 키워준다 라거나, 뭐 아니면은 멀티태스킹 능력을 길러준다 라거나, 아니면은 창의성을 뭐 키워줍니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아이디어를 나열했는데, 보통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십사 라고 하면은 예시에 쓸 법한 표현이 먼저 생각이 난다라기보다는 장점 공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부분보다 오히려 본론에서 쓰게 되시는 예시 부분에 쓰실 만한 아이디어가 더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혹은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 푸실 때는 이 빈 공간에 쓰실 만한 아이디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빈 공간을 주관식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요. 잠깐 저만 화면 바꿔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미리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 9개를 정해두고 그중 문제에 맞춰 글쓰기 편한 2개 아이디어를 고를 것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토픽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두 번째 거는 인간관계를 더 좋게끔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탤런트를 개발합니다. 여섯 번째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력을 키워줍니다. 여덟 번째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합니다. 아홉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줍니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쭉 드렸는데, 그럼 지금 컴퓨터 게임이랑 관련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섹션 안에서는 첫 번째 있는 뭐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인간관계 정도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다시 화면 옮겨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 쓰신다는 전제에서는 이 부분 답변 만드실 때 첫 번째 빈칸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학생 혹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속 9개 아이디어로 풀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실 부분은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화면 속 9개 아이디어로 쉽게 풀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쉽게 브레인스토밍을 끝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만 직접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다루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조금 제가 더 실질적인 문제 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론 단락 1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예시를 서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